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전기산업기사 실기 40강 우리 수전설비의 마지막 편, 수전설비의 종합편을 한번 열어보는 거하고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345번을 보시면 이거는 제일 저번 강의 했던 우리가 간이 수전설비죠.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간이 수전설비는 용량이 100kVA 이하일 때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ASS 자동 고장 구간 계피기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력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 고정 구간 계피기 약호는 ASS가 되겠고요. 이 결선도에서 간이 수전 설비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요거죠, 요거. 달로기. 이게 피레기용 달로기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kV의 피레기에서 이 갈로 안에를 사용한다면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디스커넥터입니다. 이게 달로기죠. 이렇게 이 안에 달로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DS, 디스커넥터. 그 다음에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 시 정전 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해서 몇 회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전이 많으니까 무정전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2회선이 돼야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철탑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안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차이를 오프셋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프셋이라는데 여기에 이게 L1, L2, L3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회선이 또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철탑은 1호사 같은 경우는 이상은 무정전이죠. 왜 무정전이냐면 왼쪽으로 1회선이 가죠.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도 1회선이 가죠. 그래서 총 몇 회선이 갑니까? 2회선이 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죠? 2회선을 넣으라는 거. 회선을. 그 다음에 지중 인입선인 경우에 22.9 투투나인인 경우 어떤 케이블을 쓰느냐 그랬죠. 우리가 22.9 케이블은 CNCVW 케이블을 쓰든지 아니면 TR, 그 CNCVW, 트리역쟁, 이런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케이블 종류인데 부득이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투투나인은 두 가지를 지중 인입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 가지를 쓴다라는 거.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전력구입니다. 여러분이 전력구는 지하에 있죠. 이렇게 지하에 터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선을 걸죠. 이렇게 제일 위에는 특고 걸고요. 그 다음에 고압 걸고 저압 걸고 통신선 걸고 이 터널식으로 쭉 가 있는 이게 전력구죠. 이 전력구에는 화재가 생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FR 들어가죠. 이거 파이어 그죠? 리타던트 난연성입니다. FRCNCOW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R은 난연성이죠. 불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이거 파이어 리덕턴스죠. 자, 그 다음에 300kV입니다. 이렇게 300kV 이하인 경우는 이렇게 파워 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은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을 몇 킬로 이상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느냐 10카입니다. 10카. 그래서
이렇게 COS를 사용할 때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은 10카 이상인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비대칭 차단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대칭 이렇게 차단 전류는 정연파죠. 이렇게 정연파가 이게 사고 전류가 이렇게 정연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칭인데 여기에서 비대칭은 직류 성분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직류 성분이. 여기가 지금 DC 성분이죠. 이래 직류 성분이 포함이 돼버리면 파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은 더 올라가겠죠.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갈수록 이렇게 돼서 평행이 이리 오겠죠. 요런 파를 우리는 요거를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DC 성분 플러스 정연파 성분 이렇게 포함이 된 거를 우리는 비대칭 차단 전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페이지를 한번 여기 A번 요거 케이블 헤더죠. 요거 케이블 헤더고 그 다음에 여기가 ASS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파워 퓨즈 있고 그 다음에 요 TR이 229에서 2차가 380에 220이니까 Y결선이죠. 그 다음에 ACB 있죠. ACB. 우리가 ACB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중 차단기 이렇게 하죠. 그러면 ACB는 기중 차단기가 지금 이 대기 중에 이 공기를 가지고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 좀 작겠죠. 그 ACB가 저압 차단기죠. 달리 있습니다. 그죠? 달리 있고 여기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모터가 달려가지고 접지선이 있네. 그러면 요거는 접지선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자, 여기 CT가 달려 있습니다. 자, A는 인이 개폐기인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다. ASS죠.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간이수전 설비니까 간이수전 설비는 몇 kV야? 1000kV 이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00kV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고장 구분 개폐기인 ASS 대신에 인터럽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럽트 스위치를 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럽트 스위치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조작이 안 됩니다. 수동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 인터럽트 스위치가 여기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B에 설치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더 가라 그랬죠. 이 변압기의 과전류 강도가 최대 부하 전류에 이걸 외워야 됩니다. 붓게 나와 있는 거니까 28배의 전류에서 2초 동안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변압기가 있으면 요게 보호하는 파워 퓨즈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파워 퓨즈가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보호할 때 이 파워 퓨즈가 최대 전류의 몇 배? 25배의 전류를 몇 초 동안? 2초 동안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 파워 퓨즈가 이렇게 동작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게 ACB입니다. 이걸 우리는 대기 중에 아까 이야기했죠. 대기 중에 공기 차단을 하는 거죠. 이 대기 중에 공기 가지고 그 소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기중 차단기 이렇게 하죠. 요 기중의 뜻이 대기 중에 공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라 그러면
과전압, 과전류, 그 다음에 부족전압 결상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접지선이 있었죠. D선에. 그럼 저 됐을 때 들어갈 말을 써냈는데 이 접지선의 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에서 접지선의 음질곱게 접지선에 흐르는 고장전류의 값은 전원측의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입니다.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의 몇 배? 20배입니다. 20배가 흐르면 몇 초? 0.1초 이하에 차단해야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20배의 전류가 흐르면 얼마 초에? 0.1초에 바로 차단해야 되죠. 해야 되고 이때 접지선의 온도는 160도씨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과전류 차단기가 몇 배? 20배가 되면 몇 초 만에? 0.1초 만에 차단하고 이때 온도는 160도씨 이하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CT가 있었죠. CT가 아까 2차 척이 있었죠. 그죠? CT 밸류비를 구하라면. 여러분 계속 밸류비 했죠. 밸류비는 CT비는 그죠? 입력 대비 출력이니까 여기에 C를 붙이면 2차 척은 무조건 5A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IC1은 1차 전류에다가 여유율 두라 그랬죠. 그 여유율이 125%네. 그 이거는 1.25 주고요. 이거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구할 때 2차 척이니까 몇 볼트? 380볼트죠. 밸류기 부분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간이 순설비가 나왔네. 그죠? 자, 여기가 ASS죠.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그죠? 파워 퓨즈 들어갔고, 여기 똑같죠. 이렇게 2차 척이, 여기도 CT가 붙었네. 그죠? 2차 척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번 또 나왔네. 2004년도, 2024년 건네. 그죠? 1회차에 2024년 1회차 같네. 그죠? 똑같은 문제니까 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가 이렇게 기중 차단기죠. 이렇게. 그죠? 기중 차단기가 ACB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중 차단기에서 아까 저게 과전류 보호하고 결상 보호 있었죠. 그 다음에 부족 전압도 있었죠. 그죠? 아까 저게. 같이 여기 두 가지만 써라 그랬네요. 똑같죠. 이거 10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밸류기로 가랬죠. 1.25%인데 여기에 밸류기 규격을 이렇게 줬네요. 똑같은 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규격 여기 전류를 계산하면 이렇게 1329.42가 나오죠. 그러면 찾아보고 이렇게 얼마를 140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49번은 이렇게 요 그림을 조금 설명을 하면 요 전봇대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못 봤지 싶은데 여기 두 개를 세우고 여기에 앵글 하나 붙이고요. 여기에 지금 변압기를 올려놨죠. 이렇게 여기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내가 투트라인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지금 2018년 2회차에 나왔고 20년 3회차에 나왔습니다. 또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DM은 최대 수요 전력이죠. 무슨 전력이라 했다 이거? 예, 유효 전력이죠. 그 다음에 발은 무효 전력이죠. 같이 쓰는 거죠. 그죠? 어디에 씁니까? 예, MOF에다가 여기 DM이 들어가죠. DM이 들어가고 여기에 발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도면의 LA 수량은 몇 개인가? 삼상이니까 당연히 3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9
투투나인에 케이블은 두 개 있다 그랬죠. CNCVW 케이블이 있고 TR CNCVW 케이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도면에 단선도를 그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3상 4선식입니다. 그죠? 3상 4선식에 여기 인터럽트 스위치가 붙었죠. 이렇게 붙었고 여기에 파워 퓨즈도 붙었습니다. 25.8. 여기에 피레기들이 붙었죠. 피레기도 붙었고 여기에 COS가 붙었네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붙었죠. 단상 변압기가. 그러면 여기에 DM이 붙었고 여기에 뭐 발이 붙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넘기면 자 여기가 ASS 대신에 아까 저게 여기에 요 스위치가 ASS 대신에 인터럽트 스위치 붙이면 되죠. IS라 해도 되고요. 인터럽트 인트에다가 스위치를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 퓨즈 붙었죠. 그 다음에 DM하고 발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뭐가 MF 들어가겠죠. 피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 변압기에 COS가 있었죠. 그죠? 그럼 요렇게 요거를 델타 길선하고 Y 길선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앞을 한번 보고 요렇게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번에 전력계 구하는 거죠. 이게 CT하고 PT 이용하는 거. 이거는 제가 너무 상세하게 해줬죠. 전력계 접속하는 방법. 요거는 제가 그쪽 강의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이렇게 보면 투토나인의 수전 설비인데 2019년 1회 차이도 나왔고요. 21년 3회 차이도 나왔죠. 그럼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ASS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를 무슨 순설비? 예. 간이 수전 설비죠. 몇 킬로? 100 kVA 이하인 경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피리기가 달았죠. 요게 달록이 생략됐죠. 생략될 수 있다 그랬고, 이게 MOF네, 그죠? 이게 MOF고, 파워 퓨즈 보호하고, DM 들어갔고, 발 들어갔고요. 여기 PT 들어왔죠. 그죠? 그 여기 뭐 전압계 들어가겠네. 이렇게. V12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차단기가 들어와 있네요. CT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간이 수전 설비인데 조금 더 이걸 AS를 더 집어넣네.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CB 타입에다가 플러스 ASS까지 더 집어넣네요. 보호장치를 확실히 했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G가 있죠. 요거 비상발전기죠. 여기 비상발전기고, 그러면 여기서 라인이 파란색 걸로 한번 해볼게요. AS 타고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죠.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쪽에는 요 차단기를 거쳐서 이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비상발전기고요. 여기서 요렇게 이거는 상용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정전이 발생하면 이게 바로 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비상발전기로. 맞습니까? 이 스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AT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이렇게 오토매틱 트랜스퍼 그 다음에 스위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동 전환 스위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거는 정전되면 비상발전기 바로 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명칭하고 명칭을 우리말로 쓰라 그랬네. 그럼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LA는 피례기, 진공 차단기, 이거는 전력 표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R1이 요겁니까? 요거면 TR1의 변압기의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가 300kW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고 수용률이 0.6일 때 TR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TR의 용량은 수용 설비 그죠? 곱하기 여기에 수용률에다가 여기에 뭐 부동률 들어가고요. 곱하기 여기 역률 들어가죠. 이렇게 이래야지 여기가 KVA가 되죠. 그럼 표준 계산해서 표준 용량으로 넣으라 그랬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률이 얼마입니까? 역률이 0.8이죠. 근데 효율도 들어왔네. 그럼 효율도 넣어야 되죠. 이게 효율이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수용 설비죠. 그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 0.6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281. 그러면 요 용량에 찾아서 300kV를 넣으면 되죠. 이제는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는 너무 쉽다 그죠?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 A에는 어떤 케이블을 쓰느냐 이거죠. 우리가 CNCV, W 케이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 전환 계획 ATS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TR1의 결선도를 그리라 그랬죠. 복선도로 그리면 되죠. 요거는 지금 무슨 결선입니까? 이게 델타 결선이고요. 이거는 뭐 물러졌네 그죠. 이렇게 이거 Y 결선이네 그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5번입니다. 삼상 4선식에 22.9kV인데 단선로인데 지금 TR1과 TR2는 모두 효율이 얼마? 0.9고요. 그 다음에 TR2는 여유를 15% 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TR1은 용량이 390.42 kVA이고 일반 동력은 110.3 kVA이고 비상동력은 역률과 수용률을 반영해서 75.5 kV라 그랬고 변압기의 표준 규격을 줬습니다. 문제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여기가 이게 변압기 TR1 아닙니까? 이게 TR1이고 여기 TR2네요. TR2고 자, 그러면 여기 TR1이 이 전등위 부하죠. 아까 지게 TR1의 부하가 얼마랬습니까? 394이라 그랬죠. 그런데 효율이 얼마? 0.9라 안 했습니까?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433.8 나오니까 찾으면 500kV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R2는 요게 일반 동력도 물리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이거는 콘덴서고요. 이렇게 물리고 여기도 물리져 있죠. 이렇게 AT 통해서 비상동력이 아까 일반 동력이 얼마랬습니까? 110.3이고 비상동력이 75.5죠. 이 역률이 이 효율이죠. 효율. 요리 계산하면 237.41 나오니까 이게 300kV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TR1에 이전류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차측 전류. 그러면 루트 3에다가 2차측 전류가 지금 380V 220 나오는 거니까 380 놓고요. 요게 용량이 아까 얼마랬습니까? 이거 500kV죠. 500kV 넣으면 되네, 그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TS의 사용 목적입니다.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이쪽 부분이 좀 지울게요. 평소에는 이게가
요렇게 상용 전원이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래 도는데 정전이 발생해 버리면 이 스위치가 일로 내려오죠. 이렇게. 요렇게 전환이 되죠. 요렇게. 요렇게 돼서 이 비상 동력만 돌아가죠. 요게 비상 발전기죠. 요 역할을 해주는 게 ATS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나면 바로 비상용 전원으로 자동 절환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ATS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 2차 척의 중성점이죠. 이렇게. 변압기 2차 척에 이런 중성점을 다 접지를 시켰죠. 이렇게. 요걸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리 하는 것은 혼촉 방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압이나 특고압하고 저압척의 전로가 혼촉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요걸 방지하는, 이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 방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글자를 그대로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356번입니다. 356번은 일단 기호를 볼게요. 그죠? 요게 1번이 요게 뭡니까? 이게 요거 단록이겠네. 그죠? 요거는 1번은 단록이고요. 요거는 차단기네. 그죠? 이렇게. 차단기고 51번만 있죠. 이거 OCR이네. 그죠? OCR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요거네. 그죠? 요거 PT네. 그죠? 요거 PT고 그 다음에 5번 요거 피렉이네.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00kW, 140, 180kW. 부하가 역률이 0.8이고요. 부동률이 1.2네. 그럼 1이 됐을 때 0.8에 1.2입니다. 변압기 1차 척에, 이 변압기 1차 척이죠. 요게 A가 있네요. 요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CT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I1 전류고 여기가 I2 전류 아닙니까? 그럼 I2 전류는 A에 얼마? I1 이렇게 구하죠. 그럼 A는 CTB분의 1에다가 I1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때 부하가 여기가 지금 다 킬로와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킬로와트, 여기 다 킬로와트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여기 부동률이죠. 부동률 1.2에 여기 킬로와트를 바로 넣으면 되니까 140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바로 지금 얼마가 돼? 380 킬로와트가 되죠. 그러면 용량이니까 이렇게 루트 3에 1차 층이니까 660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CTB죠. CTB니까 여기에 코사인시타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3 곱하기 12 하면 83. 이게 역률이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CTB죠. 여기가 CTB 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죠? 요거 A. 요래 여러분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 조건에서 합성 역률이 0.9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Q는 P 값에다가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를 구하면 되죠. 이때 P는 반드시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인데 킬로와트라 그랬죠. 그러면 이 값이 되겠네. 352.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좀 편하게 가시죠. 그죠?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니까. 자, 여기에 350이 들어왔죠. 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피레기입니다. 요 피레기에 전격 전압하고 방전 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 제가 한번 했죠. 우리가 3.3kV나 6.6kV는 요거일 때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얼마랬습니까? 7.5kV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22.9kV는 얼마? 전격 전압이 18kV죠. 그러면 이때 방전 전류는 종류가 2.5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카가 있고 10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전선로는 몇 카습니까? 이 배전선로나 수용가에 들어가는 이런 피레기는 방전 전류가 2.5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5카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큰 공부할 때는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DC입니다. 방전 코일. 이거는 잔류전화를 방전하는 거죠. 이거 조금 지워볼게요. 조금 지워서 여기 154입니다. 그죠? 154인데 154에는 우리가 229에는 V11을 써서 차단기가 진공 차단기. 근데 154kV 이상에는 다 G11을 쓰죠. 가스 차단기. 이때 가스는 뭐야? SF6죠. 불활성 가스. 자, 그러면 여기에 52가 G12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게 얼마야? 154이기 때문에. 여기 많이 보던 87이 나오네. 87하고 51N의 명칭을 써라 그랬죠. 87은 차동 계전기죠. 그 다음에 51N은 과전류 OCR 아닙니까? N이 붙은 뉴트럴 붙었으니까 중성점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에서 1차가 154고 2차가 229인데 FA 용량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4 척과 229 척의 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OA고 FA가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30MVA per 40MVA고요. 여기다 칸마 찍고 OA per 그 다음에 F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OA 타입은 용량이 얼마다? 30MVA라는 이야기고요. FA 타입은 용량이 40MVA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용량을, 이 의미를 알고 있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FA 타입이니까 얼마입니까? 용량이 40MVA죠. 그럼 이 P 값이 40MVA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154니까 전압이 15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척은 이게 229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3에다가 22.4에 여기에 몇 MV 됩니까? 여기도 내놔줘. FA 타입이니까 40MV가 되겠죠. 이렇게 12삼성 MV니까 이건 키로 날아가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제가 OA가 뭐고 FA가 뭔가를 잠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페이지를 넘길게요. 우리가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유입 변압기 있죠. 이렇게 유입 변압기가 있으면 안에 기름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변압기는 철심이 있을 거고 권선이 있겠죠. 열 안 납니까 이거? 열이 나겠죠. 그래서 이건 냉각 방식입니다. 이렇게 변압기를 냉각 방식인데 이 철심이나 권선도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위에도 냉각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철심하고 권선을 냉각시키는 거는 기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으로.
기름으로 내추럴. 이렇게 기름으로 자연적으로 유통하겠다는 이야기죠. 기름을 잠깐만요. 기름을 강제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뭐 건선하고 철심을 냉각시키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인은 공기 있지 않습니까? 에어를 내추럴, 공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니고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뭐냐면 ON이죠, 그죠? ON에다가 그 다음에 A의 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절반 이거는 기름으로 철심하고 건선을 냉각시키고, 이건 주변을 냉각시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OA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따서 여기 기름을 따고 A를 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FA 있죠. FA는 일단 기름으로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를 강제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때 F는 강제로 폴스죠. 외리 힘을 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송풍기 턴다는 이야기지. 송풍기를 틀어 불을 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A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냉각 방식입니다. 두 가지만 알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OA를 다른 말로 하면 유입 스스로 잔행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강제로 불어버리니까 기름이 들어있는데 유입 풍냉식 이렇게 하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간다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유입 풍냉식이 FA 타입이 용량이 더 많이, 열이 더 빨리 내려가겠죠. 송풍기로 불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OA 타입을 FA 타입으로 바꾸면 변압기 용량은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FA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이 여기에 보시면 OA 타입이 30 MVA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FA 타입이 40 MVA라 그랬죠. 그래서 OA 타입보다 여기 무슨 타입이, FA 타입이 용량이 커지죠.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죠? 페이지 넘길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40MV가 들어가 있죠. 그죠? 용량은, 이 전압은 투투라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G12는 가스 차단기니까 SF6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델타 Y 변압기 복선도, 이거는 그림 되시죠, 그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락 보호 도면입니다. 지락 보호 도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3.3kV나 또는 6.6kV에 우리가 비접지면 델타 결선이죠. 이런 걸 병원 같은 데 델타 결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영상 전류나 영상 전압을 검출이 안 되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GPT라는 걸 씁니다. 그죠? 이렇게 GPT라는 걸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쪽 라인을 우리가
3.3kV 또는 6.6kV에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델타 결선은 접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차단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차단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ZCT를 달죠.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개 든다 그랬죠. 이렇게 ZCT를 답니다. ZCT를 달아서 이게 선택 지락 계전기 SGR을 붙이죠. 이렇게 SGR을 여기 선택 지락 계전기입니다. 이렇게 대충 개통도를 그리면 그럼 이게서 이걸 트립시킵니다. 이렇게 여기에 트립시키면 여기에서 OVGR이 나오죠. 여기에 OVGR은 우리가 가전압 지락 계전기. 그럼 이렇게 오면 이쪽이 지금 이 델타 결선 아닙니까?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세 대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GPT입니다. GPT인데 1차는 Y 결선합니다. Y 결선하는데 PT 몇 대로? 세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1차라고 합니다. 2차도 이건 1차, 2차, 여기 3차입니다. 2차도 Y 결선합니다. PT로, PT 세대로. 그 다음에 이 3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픈 델타 합니다. 오픈 델타. 이렇게 결선하는 거. 떼뿌는 거. 요렇게 결선합니다. 요렇게 결선해서 이 양단에 전압이 나타나죠. 이게 영상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상전압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영상전압이 발생 이래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영상전압을 검출하는 겁니다. 이게 지락 보호 개선 방법인데,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지금 여기 1차가 요렇게 쭉 와서 요렇게 쭉 왔죠. 요렇게 왔고, 또 여기도 하나 내려왔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려왔죠. 이렇게 와서 묶어져 있죠. 무슨 결선? Y 결선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 그 다음에 요 1차입니다. 여기도 요렇게 왔죠. 요렇게 와서 한쪽이 콧문 됐죠. 무슨 결선? Y 결선 됐죠. 여기 1차고, 여기 2차고요. 그 다음에 3차가 빨간 색깔 해볼게. 요게 요렇게 왔죠. 요렇게. 이거 뭐야? 오픈돼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오픈. 그죠? 오픈 더 델타 결선이죠. 됐죠? 그럼 이렇게 와서 요게 저항값이 하나 물렸죠. 이게 전류 제한 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질소 공부할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뭘까? 이 V제로 이게 바로 영상전압입니다. 이게 영상전압이죠. 이 영상전압이 쭉 타고 가죠. 조금 지워볼게요. 이걸 좀 지우면 빨간색을 해볼게요. 빨간 색깔 해보면 요렇게 쭉 타고 들어가죠. 요렇게 타고 들어갔죠. 요렇게 타고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죠. 이걸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타고 와서 요렇게 타고 왔죠. 다시 나오죠.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걸립니까? 영상전압이 걸리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이게 ZCT 아닙니까? 이거 ZCT는 영상전류를 구하는 거죠. I0 영상전류. 그러면 여기에 ZCT 타고 와서 이렇게 쭉 색깔을 바꿀게요.
자, 여기서 쭉 타고 와서 하나도 거치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예, 영상전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상전류를 I0. 그러면 이렇게 영상전류도 들어가고 영상전압도 들어가서 여기에 트리코일이 동작하죠, 이렇게. 차단기에.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예. 이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 그러면 SGR입니다. 이해되셨죠? 선택, 지락, 계정기죠. 이렇게. 그래서 있죠, SGR이고. 요게 ZCT에서 SGR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지금 요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 하나 걸리고 여기 걸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오픈 델타가 GPT에 오픈 델타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전류 제한 장이 달았고 여기에 지금 무슨 전압이 왔다? 영상 전압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 영상 전압이 과하게 걸리는 장에서 OVGR이 달린다고, 이렇게. 이 OVGR이 여기에 달리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OVGR이 달린다고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게는 뭐야, 그러면? 이게 OVGR이죠. 그럼 다 됐네. 그러면 1번이 싹 지워볼까요? 1번이 어느 겁니까? 좀 지우면,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지워볼게요. 이렇게 좀 지워서, 좀 지우면, 자, 1번이, 여기 1번이네, 그죠? 이게 뭐야? GPT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요 있네, 그죠? 이거 OVGR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트리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 SGR이고요. 맞습니까? 요게, ZCT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큰 공부 하시는 분들, 이게 다시 할게요. 3.3kg하고 6.6kg 델타 결선입니다. 비접지일 때 병원에 많이 쓰죠. 여기는 영상전압이나 영상전류를 못 구한다고요. 이렇게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병 접지할 때 제가 설명을 했죠.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이용한다? GPT를 이용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문제를 여러분이 여기 2019년 1월 달에 나온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가 제가 왜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부터 감이 잡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헤로드가 펌프용이 3.3kV 고요 33입니다. 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비슷하네. 그 다음에 GPT가 나왔네. 이렇게 GPT가 나왔을 때 헤로드 보고 무릎에 다 파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뭐야? 여기 GPT네.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퓨즈가 내려와서 3.3kg니까 여기 퓨즈가 타고 내려옵니다. 그죠? 요 기호는 뭡니까? 이거는 삽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려와서 여기 개폐기 들어왔고요. 스위치 들어왔고 여기 CT가 붙었네. 그럼 요거 당연히 OCR이겠죠. 이렇게 OCR이 붙었고 여기는 AS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전압기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는 SC네. 그죠? 콘덴스고요. 요거는 SR이네. 요거는 방전 코일이다. DC고, 그죠? 요거는 ZCT네. 맞습니까? 그럼 ZCT가 검출했고, 여기 펌프 아닙니까? 여기 펌프인데 이게 얼마다? 260kW다. 이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라인이 지금 얼마 라인입니까? 3.1
3kV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장에 이게 타고 내려와서 이게 GPT 아닙니까? GPT. 그럼 들어와서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아닙니까? 그 여기가 이게 오픈 델타 아니야. 이게 오픈 델타니까 여기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뭐다? V0라고 그랬죠. 영상 전압.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영상 전압하고는 관계없네. 이거는 PT 세대 가지고 Y결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중간에 뺐으니까 중간에 빼서 여기에 V에서 달았고 전압계 달았죠. 그러면 이 전압은 관계없으니까 이 전압은 당연히 이렇게 부족 전압 계전기를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부족 전압 계전기를 쓰는데 이거는 영상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과전압 계전기는 안 될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는 부족 계전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강의를 계속할 때 전기 도면에 이 네모짜리는 대개 보면 계전기라 그랬죠. 내가 계전기 동글뱅이는 뭐야? 메타라 그랬죠. 그러면 이 라인이 세 번째 라인 이 라인 빨간색 걸로 해볼게요. 요거 마지막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예, 영상 전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글뱅이니까 이거는 뭐야? 영상 전압기가 되겠고 여기에는 네모로 묶었네. 그럼 계전기네. 이게 뭐야? 예, OVR이죠. OVCR이죠, 그죠? 과전압 계전기. 제가 이걸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영어 안 써도 됩니다. 명칭이니까 달아놓고 그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뭘까? 이게 우리가 배웠다면 예, SGR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배웠더라 하느라면 선택지랑 계전기 앞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근데 선택지랑 계전기 써도 되고 여기에는 DGR 방향 계전기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다 뭐 씁니까 이거? SGR 쓰죠. 근데 답은 DGR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지락 방향 계전기로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한 번 더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7번에서 11번에 표시된 명칭과 용도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번 찾아보면 이게 파워 퓨즈입니까? 파워 퓨즈는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폐기, 요 계폐기는 이거. 이 계폐기는 쭉 내려가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게 펌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좀 치워볼게요. 그죠? 다 지우면 쳐도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쭉 여기가 계폐기 아닙니까? 이게 계폐기가 쭉 타고 내려와서 이 펌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펌프는 못하니까 모터 기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직렬 리액터 아닙니까?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여러분 아시는 5고조파 제고고요. 요 방전 코일이네. 방전 코일은 잔류전압 방전하는 거고요. 요건 SC이고 전력용 콘덴서요. 역률 개선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 ZCT 영상 변류기죠. 지락 전류 검출하는 거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펌프 출력이 260kW입니다. 여기 260kW라 그랬죠. 역률이 85%에서 몇 프로? 95% 개선할 때 용량 안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페이지 넘길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0, 이거 당연히 무슨 전력? 잊지 마십시오. 유효 전력 킬로와트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지?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 강의에서 요 그림 많이 했죠. 여기가 조금 출제가 많이 됐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CT가 여기가 CT가 있고요. 여기 CT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A, B, C, D 뱅크가 다 똑같죠. 이렇게. 똑같으면
여기에서는 1, 2, 3, 4가 125kg에 80% 수용률, 125에 80, 500에 60, 600에 84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뱅크 표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변류기 규격표를 1차, 2차는 무조건 500A니까 좋습니다. 찾아 넣으라는 이야기죠.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이거 제가 앞 강의에서 문제점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 B, C, D 뱅크가 부하가 걸려 있는데 각 뱅크입니다. 부동률이 얼마? 1.1이죠. 그 다음에 전부 합성 역률이 0.8이 했을 때 중앙 변전소의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중앙 변전소 용량은 뭐로 해라? 표준 규격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A뱅크는 그럼 표준 규격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때에 CTB 계속했죠. CT1, 2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최대 A뱅크의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부동률에다가 역률에다가 그 다음에 킬로와트의 수용률 다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20에 0.8, 125에 0.8, 500에 0.6, 600에 0.4 이렇게 구하면 1255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를 표준 규격으로 하느냐?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대로 써서 이게 CT2죠. CT2에 바로 넣은 거죠. 그죠? 앞 설명을 했듯이. 그러면 중앙 변전소는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4개 있잖아. 4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률이 얼마라 그래서 1.11했으니까 4563.64 나오죠. 이거는 지금 뭐를 쓰라 그랬다? 표준 규격을 쓰라 그랬네. 그러면 5000kVA죠. 그 5000kVA 여기 넣어준다고 이렇게. CTB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넘겨보면 자, 이 문제는 아까 앞에 거는 2017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요거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2018년 나왔던 건데 자, 요거는 자, A, B, C, D 뱅크에서 부동률이 1.3이라 그랬고요. 역률이 0.8이라 그랬죠. 요것도 중앙 변전소의 변압기 이거는 표준 규격을 하라 그랬죠. CT1 변류 A 뱅크 용량을 선정하고 여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 규격이 없죠. 그럼 A 뱅크를 계산해 보면 1317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뭐만 바뀌었냐면 500kW짜리가 수용률이 차이점이 0.7%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거. 그럼 이 13175 나왔다고. 그럼 이걸 표준 규격으로 치면 1500kV를 넣어야 되지. 근데 없잖아. 그런데 중앙 변전소는 표준 규격 넣으라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CT를 구할 때 A 뱅크 이렇게 말 넣었다고 해서 이게 1500kV를 넣었다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 CTB, C2의 이 값이 달라지죠. 앞에 거하고. 그죠? 앞에 설명이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여러 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자, P 넘겨볼게요. 자,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2024년 3회차에 나왔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가 자꾸 지금 좀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있어요. 지금 변류기 CT1, CT2 변류비를 구하는데 중앙 변전소 변압기 이렇게 되고 여기 있죠. 이게 A 뱅크 변압기는 6000에 400V 하고 변류비는 규격표, 변압기 용량은 표준 용량으로 알아. 여기 들어가 있죠. 감 잡으셨죠? 요래 딱 들어갔다고. 이래 들어갔으니까
이제 A뱅크의 용량이 981.48인데 이거를 뭐로 고쳐야 돼 이렇게? 이걸 얼마로? 1000 kVA로 고치는 거죠.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걸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600kW짜리에 이게 역류를 아마 수용률을 앞에 거는 84%였죠. 앞에 건데 기억으로 84% 같은데 여기는 85% 넣어놨다는 거예요. 조금 바꾸면서 조금 완벽을 자꾸 기해가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완벽을 자꾸 기해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짚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